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체린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요, 바로 두 번째 대단원을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 마무리했고 얘들아, 오늘은요, 두 번째 대단원 문학의 수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의 대단원을 끝날 때마다 하나의 고비를 넘겼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많은 공부를 우리가 또 완성하고 마무리했다니 라는 뿌듯함도 듭니다. 자,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선생님과 함께 잘 따라와 줄 때 우리 친구들 분명히 한 학기 동안 국어 실력이요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믿고요. 선생님과 함께 끈기 있고 성실하게 아름제자답게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내용 공부할지 첫 번째 근자감부터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 근자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잡을 근자감 첫 번째는요. 바로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요. 상징적인 시어들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첫 번째 근자감이고요. 두 번째 근자감은요. 바로 이 시 속에 말하는 이 화자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시 감상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교재 45페이지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는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오늘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국어를 공부할 때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작품 이 청포도를 공부할 때 먼저 전체적으로 시문학 작품 안에서 각각의 시어들의 의미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때 당시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배경 지식을 좀 다시 더듬어 보면 이육사 시인은요, 바로 그렇죠. 독립지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본명은 이원록이시고요. 필명 이육사는 실제로 본명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제목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죄수번호가 264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육사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는데요. 자,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이 시어의 내용들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부터 볼게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총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렴.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과 함께 시를 살펴보자.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봐도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의 주된 제재는요, 바로 청포도입니다. 청포도는요, 푸른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하늘도 푸른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푸른색이지만요, 나중에 나타나는 표시에서 보시면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은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색이요, 색채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제 시어의 상징적 의미 살펴볼게요. 자, 내고장 7월은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해서 이 청포도라는 것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자, 우리가 상큼한 사과, 맛있는 바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일을 떠올렸을 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도는요, 아무래도 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알알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좀 탐스러운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이미지, 탐스럽다, 풍요롭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바로 포도의 이미지와 좀 겹치죠. 자, 싱그러운 청포도가요, 주렁주렁 열리는 그 7월, 내 고장입니다. 그래서 내 고장은
고향을 나타내고요. 청포도를 통해서 고향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이 전설이 지금 주저리 열린다. 앞서 1년에서 보았듯이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 그것을 마을의 전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이 마을의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라는 것은 작품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또 보겠지만 시대적 상황, 작가, 독자 모두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파악할 수 있지만 주체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배경 지식이나 또 알고 있는 내용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작품만 볼 때를 보시면은, 내고장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인데, 마을 전설이 마치 청포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주저리 이제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고요. 생동감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청포도의 이미지가 풍성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예전부터 내려온 마을의 어떤 풍요로운 삶, 그 마을은 왠지 가난하고 궁핍하고 막 각박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아요. 왜요? 바로 청포도로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고 했습니다. 어떤 동경과 이상의 세계, 하늘은요, 우러러보는 대상, 높이 있는 대상, 그래서 동경과 이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청포도의 푸른색과 하늘도 푸른색이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바로 담겨있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하늘이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란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얘들아, 이 부분을 한번 보자.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색채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푸른색과 흰색이 상징적인 시의 의미들과 함께 결합해서요, 색채 대비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라는 뜻은 뭘까요? 자, 지금 바다를요, 가슴을 연다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바다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동경의 세계가 펼쳐지는 모습을 의인법으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온다라고 했네요. 자, 지금 보니까요, 이상과 동경의 세계에 앞서서 이제 하늘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어떤 화자에게 찾아오는 이상의 세계, 바라는 세계, 가고 싶은 세계, 살고 싶은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푸른 바다의 푸른색, 흰 돛담배 흰색이 대비, 색채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 좀 더 싱그럽고 풍요로운 이미지를요,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흰 돛담배, 이상의 세계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도록 하자. 손님입니다.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나를 찾아오는 대상, 방문하는 대상이죠. 자, 손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나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의 일제강점기, 작가는요, 독립지사의 삶을 살았던 이육사 시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손님을 역사적인 배경을 참고해서 봤을 때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 보자면 바로 민족을 구원해줄 민족의 구원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로 했을 때예요. 자,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고달픈 몸으로 왔을까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만큼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푸른 색깔의 도포를 말하는데요. 지금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청색의 의미가 있는 하늘이나 청포도 모두 풍요로운 삶. 좀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였죠. 마찬가지로 옷도 청포를 입고 손님이 찾아오네요. 자,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자, 두 손 한폭 적셔도 좋으련이란 뜻은요,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내 손을 흠뻑 적시더라도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야, 우리 식탁의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 손님을 맞이할 때 아무거나 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근자감에서도 말했지만요. 화자는요.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풍요로운 삶을 다시 기다리고 있으며 민족의 구원자로도 볼 수 있고요. 이상을 상징하는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온다면 그 기쁨을 만끽하며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태도를 띠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떠니?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보면 좋은지요, 기본적인 내용 먼저 보시고, 방금 감상했던 작품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서서 문학작품 한 편 보았지요. 바로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때요, 너무나 많은 시인들이 그 광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고 또 했겠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요, 광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작품을 볼 때 특히 시문학처럼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면 다양한 해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품 자체만 봤을 때,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또 작가의 삶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작품을 우리가 보는 방법에는요,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학작품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서 청포도를 보자면 청포도라는 소재, 즉 중요한 제재의 의미를 보면 청색의 포도입니다. 주저리 열린다고 했어요. 주렁주렁 열리는 이 모습.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 바로 작품만 본다면 손님은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손님을 맞이하는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정성스럽고 기쁠 것이다 라는 것과 청포도의 이미지, 하늘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은 문학작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문학의 내적인 부분을 본다 그래서 내적 관점, 절대주의적, 구조론적 관점, 뭐 이런 어려운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작품을 볼 때 문학작품 외에 이 세 가지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청포도, 이육사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다? 독립지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가치관과 경향을 지닌 인물인지, 또 작가가 생각이나 느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전반적인 인생과 삶을 보았을 때, 아, 이 작품에서 이 시어의 의미는 이것일 거야.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나 목적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문학작품 외적인 관점으로 작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있는데요. 독자가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또 경험과 가치관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점과 입장이 중시되는데요. 독자의 인식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청포도를 봤는데 나는 이 청포도의 이미지를 보니까 내가 아는 청포도의 모습은 이랬고, 그래서 내가 아는 배경지식에 따라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면 이 작품에서 나는 이러한 교훈과 감동을 느꼈다. 이런 것들은 독자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은요, 시대적 상황인데요. 이때 당시를 보자면 청포도를 대입해서 보시면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청포도에서 손님의 의미를 또 보시자면요.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고 해서 작품만 보았을 때는요, 기다리는 대상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작품을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 바로 손님은 어떤 대상이죠? 바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나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학작품 해석하는 네 가지 관점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작품을 누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면 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작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요. 자신의 경험, 자, 중요한 부분이죠. 자, 독자 자신의 경험이나 또 현재 상황이나 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인데요. 자, 먼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볼 때 하나의 작품이지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시대적인 상황, 작가, 독자에 따라서 작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자,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작품의 내용을 그리고 표현 방식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떤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요. 주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느낀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다. 근거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독자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해석을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주체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해석한 내용과 근거를 정리함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좀 존중은 하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청포도라는 시 문학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방법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시의 화자, 자, 말하는 이, 작품 속에 말하는 이, 그리고 시어의 특징, 그 표현 방법,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한다. 먼저 이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감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먼저 이제 속뜻, 시인의 의도가 뭔지를 고려하면서 주제를 파악한다.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 다음에 타당한 무엇, 판단하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단순히 독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작품을 해석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본다. 그 다음에 자신이 쓴 것을 발표하거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그래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돼. 그러면서 또 시의 내용을요. 독자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서 심화학대 해석해보면 적용 해석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주체적으로 시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내용 이렇게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자,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은요. 1번과 2번의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2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문학작품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 해석한다. 중요하죠. 근거 강조했고요. 독자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활용하기, 또한 그 문학작품의 어떤 요소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자, 해석에 관여하는 주된 요소가 내용, 형식, 작가, 현실, 독자. 다양한 의미가 있다. 모두 맞는데 4번 보시면 그 문학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내용, 작가, 독자 중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게 좋나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반대의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으로 가서 보시면 시를 감상하는 자세로 옳지 못한 것은 했어요. 자, 시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주체적인 관점에서 시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를 감상한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친구의 감상평도 존중한다. 시어의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모두 고려한다. 모두 맞는데 3번 보시면 유명한 평론가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아니요. 다른 사람의 해석은요. 참고 정도만 하는 것이 좋다. 존중은 하지만 무비판적 수용은 아니 된다. 아닌 것은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얘들아?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 이해가 쏙쏙쏙쏙 되나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봤던 청포도의 내용으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이제 손님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자, 왜 고달픈 몸으로 왔을까 생각해보면,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된 고통과 시련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고달픈 몸으로 오는데 왜 하필 청포를 입고 왔을까? 청포를 입은 이유는요, 이상과 희망을 이루고 돌아오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상과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렇죠, 하늘이라는 어떤 푸른색의 이미지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손님이 입고 오는 청색의 포, 즉 청포는 청색인 이유가 바로 이상과 그리고 희망을 이루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은쟁반과 모시수건은요, 하얀 모시수건이죠. 둘 다 흰색이고요. 우리가 보통 하얀색을 떠올릴 때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좀 정결한 느낌이 들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심지어 어떤 경건한 의식을 치룰 때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만큼 손님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정성이다라는 것을, 정성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손님은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자,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꿈과 이상을 이루는 사람, 청포를 입고 온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시어의 의미들을 파악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다음은 화자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은쟁반과 모시수건을 준비하면서 정성을 다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요, 작품 감상의 해석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을 통해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알콩이 콩콩콩. 자, 우리 친구는 알콩이 등장했어요. 알콩이 잘 보고 있니 얘들아? 알콩이를 잘 잡아야 돼요. 오랜만에 등장한 알콩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알콩이를 미리미리 좀 잡아서 캡처해 두거나 또 휴대폰으로 정지화면을 찍어주시면요, 나중에 혹시나 이벤트를 하거나 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또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콩이 잡으면 복이 옵니다. 자, 무엇보다 선생님과 함께 꼭 이벤트가 아니더라도요, 갑자기 등장하는 알콩이를 잡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자, 우리 중요한 부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자감에서도 말했지만요, 다양하고 주체적인 감상을 통해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정리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청포도입니다. 이 시의 중심 제재이자 바로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자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대비되는 내고장 7월은, 지금 현실이 풍요롭다면 굳이 내고장 7월을 떠올렸을까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시적 화자의 상황도 그렇지만요, 이 시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 또한 그랬죠. 자, 대비되는 풍성한 결실과 여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청포도이고요. 동경과 이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바로 하늘. 또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꿈과 이상을 이룬 사람. 자, 시련과 고난은 고달픈 몸, 그리고 꿈과 이상은 청포라는 시어에서 나타나고요. 또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손님이 바로 조국 광복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손님에 대한 화자의 어떤 자세죠? 정성스러운 자세, 즉 태도가 나타난다. 시어들을 통해서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시어들의 색채 대비였습니다. 바로 푸른색과 흰색이었죠. 자, 색채가 대비되면요, 선명한 이미지가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보다는 어떻게 좀 색채가 대비될 때 우리는 더 도드라지게 색을 느끼는 것이죠.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색채 대비입니다. 바로 청색과 흰색인데요. 청포도, 그리고 청포, 푸른 바다, 하늘은 청색, 흰 돛담배,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은 흰색입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푸른색은 건강함과 풍요로움, 희망의 생명력을 나타내고요. 또 흰색은 순결함과 깨끗함, 정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떠니? 청포도라는 시, 주체적으로 또 문학적 감상 해석할 수 있겠나요?
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학의 매력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몇 문제 안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청포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단원 체크 문제입니다. 이 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을 의인화의 시적 상황을 형상하고 있다. 자, 지금 대상을 의인화하는 부분 우리가 앞서 봤죠.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바다가 가슴을 열었대요. 바로 사람이 아닌 바다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 방법이 쓰였습니다. 자, 2번. 의태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 자, 지금 의태어 나타났죠? 주저리 열렸다. 그렇죠?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나요? 자, 물론 동일하게 문장이 반복될 때 운율감은 형성이 되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요, 이런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아닌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상징적 소재. 우리가 앞서 하늘, 청포도, 그리고 흰돛담배, 모시수건 모두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이 있었고요. 파악해 보았기 때문에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맞고요. 마지막은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방금 확인한 내용이죠.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A부터 E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청포도, 하늘, 흰돛담배, 손님, 하얀 모시수건입니다. 자, 먼저 청포도는요, 여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봤고요. B, 하늘은 동경과 이상의 세계. C, 흰돛담배는요, 현실의 실현과 고난인가요? 흰돛담배니까 곱게 밀려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흰돛담배는 어떤 이상과 동경의 세계를 의미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기를. 그래서 고난과 실현은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 의미죠. 아닌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손님은 민족의 구원자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 이 하얀 모시수건은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시 속에 말하는 이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어떤 삶을 소망하고 있나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바로 청포도로 상징이 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3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 청포도라는 시는요, 앞으로도 쭉 고등학교 때까지 만날 거라고 선생님이 앞서도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하게 또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요, 우공이산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0점 받는 핵심 비법, 우리들의 공부의 이해를 도와주는 산뜻한 한방정리, 우공이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우공이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관점, 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작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관점과 역사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 관점은 작품만 보았을 때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한 채 작품만 보시는 건데, 자, 우선 그렇게 보았다면 시를 해석하는 근거부터 볼게요. 자,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작품에서만 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는, 내가 바라는 손님이라고 했어요. 자,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작품만 본다면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누군가 맞이하는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노래한 시다. 이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이 발표된 시대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한반도를 강점으로 지배한, 일제 한반도 강점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던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고통이 될 때, 극심할 때 이 작품을 독립운동을 하던 시인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 하에 조국 광복이 되어서 누리게 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염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요, 작품만 본 것, 그리고 작품 외적 측면에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고 해서요. 주체적으로 감상할 때는 해석의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을요. 차이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 청포도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작품에 대해서 학습활동과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한 것도 지금 당장 책 덮지 마시고 꼭 3분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끈기 있고 성실한 너희들 선생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